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뭐 우리나라 증시나 미국 증시나 좀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고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유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유가를 보면은 일단 수요 때문보다는 공급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감산을 사우디랑 러시아가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수요가 좋아서 나오는 유가 상승이면 주식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지금은 공급이 올라가고 있는 공급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요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다 하면 그중에 제일 손에 꼽힐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유가 때문에 주식시장의 조정이 더 계속해서 커질 것이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유가를 바라볼 때 유가 때문에 펀더멘털이 망가지고 주가가 크게 조정받는 거는요. 단순히 고유가 때문이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것 때문에 수요가 망가지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유가가 다시 꺾이기 시작할 때였었거든요. 과거의 경험상 뭐 150달러까지 WTI가 올라갔다가 30달러까지 빠질 때 이런 경험들을 몇 번을 보셨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수요가 그렇게까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속도 자체도 주춤주춤하고 그리고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막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양상도 발견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악재고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 큰 하락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달리 봐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럼 당분간 이 고유가 흐름은 지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사우디가 천명하기를 연말까지는 적어도 감산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올라가는 방향이고 만약에 수요가 여기서 깨지면 유가가 다시 하락 전환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상승이라고 보고 주식시장 차원에서는 부정적 하지만 유가 상승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뭐 이게 과거처럼 배럴당 100달러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뚫지는 않겠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배경은 뭔가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글로벌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프리미엄 차 시장을 넘어서서 좀 대중화된 시장으로 점점점 저변을 넓혀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중국 업체들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무래도 한국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쪽보다는 더 원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싼 배터리를 쓰자라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점유율 격차를 줄이는 식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당폭 줄어든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 자체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MCM 배터리 뭐 여러 가지 뭐 안정성이나 기술력은 높다 그러지만 이제 가격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전기차 가격이나 경쟁 속에서 LFP 배터리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고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들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우리 업체들이 약간 고전하는 모습, 뭐 2차 전지 조정 당분간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배터리도 좋고요. 그리고 한국이 안정성이나 기술력 차원에서는 분명히 여전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렇게 시장의 경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마진율이 이전처럼 좋지는 못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한편으로 한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중국 업체들보다 여전히 더 높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좀 축소된 양상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는 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CPI 발표 예정입니다. 뭐 시장 전망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전월 대비로는 0.6%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월에 전년 동월 대비가 3.2%였으니까 전월보다는 높아지는 거고요.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그죠. 원래 기저효과가 제일 강하게 작용하던 시기가 6월 달까지였어요. 그래서 6월까지는
그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내려가는 양상이었는데 그게 소멸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3%대에서는 주춤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를 더 보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월 대비로도 좀 높아지고 전년동월 대비로도 좀 높게 나오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런 전망이 제일 최신의 유가 상승 부분을 반영하고 있진 않으니까 사실 컨센서스보다도 약간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사실 뭐 시장에서 더 중시하는 건 코어 CPI, 뭐 근원 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한참 높았을 때의 수준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근원 물가 상승률의 컨센서스는 4.3%, 전월 대비로는 0.2% 정도 나오는데요. 그간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은 그 헤드라인 CPI는 빠르게 내려가는데 코어 예. CPI는 못 내려오면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그렇죠. 사실은 컸었어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코어 물가가 더 중요한데 이게 안 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긴축 강도를 그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다. 계속 금리 인상을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약간은 상황이 역전되는 모습입니다. 5%대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잘 안 떨어지고 있던 코어 물가가 이제 4%대로 떨어지기 예. 시작을 했으니까요. 오히려 헤드라인 물가는 바닥을 살짝 찍고 올라가고 코어 물가는 빠르게 떨어지는 양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기존의 입장대로 코어가 중요하다고 하면 긴축을 멈춰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헤드라인이 올라가는 것들이 또 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고용인데 그 미국 고용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언급됐듯이 고용 증가세는 좀 둔화되고 있고 뭔가 뜨겁던 거는 좀 식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결과들이 향하는 9월 FOMC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연준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으로 보면은 분명히 20만 명 밑으로 내려와 있고 베이지북에서도 나왔듯이 고용 시장이 조금 식어가는 것들도 분명해지고 있고 저축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반면 물가 차원에서 보면은 그 수요 압력 때문에 물가도 충분히 빠르게 하향 안정이 돼주면은 연준이 일관적인 정책 톤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표들이 고용은 둔화되지만 물가는 다시 턴하고 있는 상황이 헷갈리니까 지켜보자. 모든 지표들이 한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9월 FOMC는 동결일 가능성이 많고 예. 아마 변화가 온다면은 11월이나 12월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그때 위냐 아래일 거냐라는 거를 하면은 아직까지는 물가가 안정되는 거를 확인을 못하면 여전히 좀 위일 가능성이 아직도 조금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CMA 패드워치 이 숫자가 아주 재밌습니다. 9월 기준금리 동결대 인상 확률은 93대 7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뭐 거의 뭐 동결한다는 얘기죠. 근데 11월 기준금리 동결대 인상 확률은 55대 45. 이거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걸 숫자로 딱 보여주는 느낌 예. 같은데요. 9월은 일단은 데이터가 엇갈리고 있으니 일단은 더 지켜보자. 그게 이제 결국은 동결 가능성이 90%가 넘어가는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월 달은 인상을 25bp 한다가 55%, 인상을 안 하고 동결한다가 45%인 건데 그 얘기를 그냥 솔직한 말로 하면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방향이 지표의 방향들이 일관되게 한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게 위를 가리킬지 아래를 가리킬지 아니면은 여전히 9월 지표를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엇갈리고 있을지를 시장은 아직까지 헷갈려하는 거죠. 그리고 살짝은 그 둘 중에서 하방 압력이 있을 거냐 상방 압력이 있을 거냐 그러면 약간은 상방이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단호가 있는 숫자가 55대 45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간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전제를 하면은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어차피? 아마 그렇겠죠. 올리든 안 올리든 아무튼 이번에 뭔가 결정하는 게 올해 연내 결정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하면은 이제 뭐 지금 9월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월 말이면 추석 연휴, 아주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 이럴 때 좀 이건 털고 넘어가야 되냐 아니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하는데 9월 장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보통 흔히 주식시장의 격언으로는
이제 5월에 팔고 떠나고 10월에 다시 사자 이런 예.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추석은 그런 식으로 한번 교체를 하되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돌아오는 시기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9월 달 중에는 여전히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9월 중에 진행되는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인데요. 10월 1일부터 미국은 이제 국가의 회계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9월 중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화당,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기서 쟁점은 민주당이 지금 너무 국채 발행 많이 해가지고 재정을 늘리려고 한다. 예산안 통과시켜줬던 부채한도 협상 통과를 시켜줬더니 예산안을 좀 과도하게 잡고 있다라는 공화당의 일부 불만인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잘 넘어가게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공화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예산을 조금 까면서 그러면 국채 발행 양을 지금처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게 조금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하는 게 한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9월 중에 중요한 거는 이번에 화웨이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새로 냈고 네. 그 반면에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이폰 금지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을 한 번 더 고조시킬 요인으로 작용할지 않을지 이게 아마 9월 중에 조금 명확해지겠죠.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고 그럼 호재가 싹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자, 그 관심 업종으로 반도체, 항공, 면세점, 카지노, 정유 이렇게 꼽았던데요. 이 배경과 각각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겁니까?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투심이 한풀은 꺾였던 상황이죠. 그런데 하지만 분명히 반도체 재고가 줄기 시작한 거는 맞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 교체 수요가 한번 돌았던, 그러니까 PC나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교체를 했었던 코로나 이후 보복 소비 기간이 지난지도 이제 2, 3년 정도로 길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투심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반도체를 선취해 두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예. 거를 미리 좀 반영을 해두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이 돌아온다면 그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추석 연휴. 중국으로는 국경절 연휴 기간이 될 텐데 이게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전 9월 달 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항공, 면세점, 카지노 이런 쪽들이 수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유 같은 경우는 앞서 맨 처음 질문에서 나왔듯이 감산이 지속이 되는 게 길어지고 하지만 수요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정제 마진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는 좋아진다고 봐야겠죠.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 그리고 정유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9월장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면 괜찮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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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9월, 10월을 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